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라 매수하실 때 아파트는 이제 정확하게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잘못 살 일이 없는데 빌라는 이런 시세라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러 가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빌라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빌라 매수 전 이것만 기억하라 제가 네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빌라 매수하실 때 여러분들 이 기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빌라를 사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럼 빌라 투자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왜 빌라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자, 우리가 빌라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빌라 물량이 없어서 팔지를 못해서 팔 물건이 없어서 빌라 거래를 못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빌라하고 아파트를 이제 동일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 부족하니까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자, 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 재개발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바뀔 때 제가 첫 녹화, 유튜브 녹화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서울시장님,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 재건축이 만약에 아파트로 바뀌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재건축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거고 이게 주변 집값을 자극할 거고 재건축을 통해서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럼 서울시 전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은 자, 서울시장님이 집값을 올린 주범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제가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안 할게요. 우린 재개발 위주로 개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처음부터 이사 대책으로 재개발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재개발,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개발 이게 1년에 최소 못해도 100군데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 약 400군데가 넘는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될 거니까 이거 웬만큼 낡은 지역은 웬만하면 다 재개발을 하겠네.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빌라를 사놓으면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 있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미 발표를 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자, 올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내년에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내년에는 재개발이 최소 170군데는 지정이 될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내년부터 내후년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내후년에는 최소 못해도 240에서 260군데 재개발이 지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을 더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을 좀 알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가격 대비 빌라가 많이 저렴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하고 빌라 가격이 서로 약간 상반된 서로 어느 정도 비율로 가격이 정확하게 매겨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100이라고 한다면 빌라 가격이 65였다고 65%로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100에서 200으로 뛰었죠. 그럼 빌라 가격은 65에서 그렇게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90 정도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빌라는 아직도 40 정도는 더 뛸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자, 개발 안 되더라도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지역도 지금도 40 정도는 더 뛸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역시 빌라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대신 실거주할 목적으로 빌라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올해가 아닌 내년에 더 많이 알 거예요.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알 거기 때문에 빌라는 이제 아마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금액이 저렴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들 있죠. 굉장히 불안해요.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 7억짜리였어요. 이게 14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옆에 있는 아파트,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원래 옮기려고 한 이 14억으로 뛰었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갔더니 이 10억짜리는 20억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큰 돈을 지불을 해야지 상급지로 옮길 수가 있는 거지. 예전에는 한 3억만 보탰으면 갔는데 지금은 6억을 보태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똘똘한 한 채하고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더 매수할까? 추가? 그럼 이걸 뭘 사지?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니 2주택자니까 취득세가 너무 비싸고 종부세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빌라를 매수하려고 봤더니 빌라는 그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일단 굉장히 70%까지 절감할 수가 있고, 보유세도 빌라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보유세도 굉장히 낮거나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 추가로 하나 정도는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해놓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단기간 내에 되지 않는다는 거. 뭐 안 되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1번, 2번, 3번의 수요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빌라 가격이 뛰기 시작한 거고, 이 부분은 이게 올 2월부터 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빌라 투자 안전한가란 질문과 경기도 쪽에 빌라를 매수하는 부분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매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 빌라를 예전에 투자 가치가 전혀 없었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경기도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래가 안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어떤 지역의 경기도는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어떤 지역의 경기도의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는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경기도의 빌라 거래가 안 된 이유가, 예를 들어 경기도에 2억짜리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은 추가 부담금 4억을 내면, 자, 공사비로 4억을 내면은 6억짜리 아파트를 주겠대. 주변 아파트 시세가 6억이었으니까. 그러면 빌라 2억에 추가 부담 4억, 내 돈을 6억을 투자해서 6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이 지역은 도저히 개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아파트는 원래 재개발하고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평균값이 4억 하던 경기도 빌라값이 최근에 7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요, 경기도가 최근에 10억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빌라 2억짜리를 내가 구입을 해서, 자, 4억의 추가 부담금을 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주겠대요. 또는 1억짜리 빌라를 사서 추가 부담금 5억을 내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니까, 자, 이걸 보시면 이런 1억짜리, 2억짜리 빌라의 투자 가치가 어떤가요? 굉장히 좋아졌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재개발이 이제는 가능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경기도도 1억에서 2억짜리 빌라들 투자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내가 투자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아파트 시세가 이제 9억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이 9억 이상이 들어설 것 같다면 그 주변의 빌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요. 9억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투자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지면 떨어져서 투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억이 안 되지만은 앞으로 그 지역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 GTX가 생겨서 또는 좋은 개발 호재가 있어서 9억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은 빌라 값이 아주 저렴하니까 오히려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기도 매수는 여러분들 현재 신축 아파트 값이 9억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고, 자, 빌라 투자가 과연 안전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자고 한다면 서울, 특히 이제 서울의 빌라 특히 안전하냐, 이제 서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빌라 투자가 지금 많으니까 서울의 단독주택 비율이 현재 1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단독주택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제 서울시의 주택 비율입니다. 자, 아파트가 58%, 빌라가 30%, 단독은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 10%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을 허물고 빌라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이번에 빌라고 단독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점점 그 비율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빌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이제 마진으로 이렇게 빌라 가격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잖아요. 원자재 값이 뛰면서. 그러니까 결국 마진은 같은 거니까 단독주택 값이 뛰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빌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독들 중에서도 빌라를 짓기 좋은 빌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층의 단독주택, 1, 2층의 단독주택은 이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10% 중에서도. 이건 저희가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뭐 3%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2.5%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언제 또 1.5%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단독주택의 공급은 떨어지죠. 왜? 이 고층의 아파트를 허물고 저층의 단독을 지을 수도 없고, 자, 5층의 빌라를 허물고 1층에 또는 2층의 단독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효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는 점점 공급이 떨어져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는 단독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내에서는 이 단독주택의 공급은 무조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요는 최근에 너무 많이 늘고 있죠. 왜? 빌라를 단독을 사서 빌라를 지을 사람들, 또는 이거를 허물어서 아파트를 지을 사람들, 그 다음에 단독에 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독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년 놓고 봤을 때는 단독주택의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고 봐요. 왜? 수요가 너무 적잖아요. 공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대 그냥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독 투자를 굉장히 높게 봐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독을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10년 투자한다는 분하고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년 투자하실 분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가까운 게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여기서 먼 단독을 구입을 하세요. 왜? 5년까지는 재개발 시장에 바람이 좀 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먼 것들이 신축이 많지 않아서 노후도가 여기서 가까운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 것, 예전에 빌라 지면 안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먼 것들이 노후도가 조금만 있다 그러면 빌라 지면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렴한, 여기서 먼 단독을 사서 5년 내에 신축을 해도 좋고, 신축을 할 사람한테 파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저렴한 거 사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팔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가까운 단독을 사야 10년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까운 단독주택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 10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개발 시장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하얀기에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단독주택의 값어치가 매겨져요. 거기다 다가구라든지 월세 받는 거 사서 지었을 때 얼마큼 월세가 나오느냐. 근데 지금 월세는 앞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 받는 걸 선호할 텐데 월세 받는 걸 지을 수 있는 단독이 없어져요. 왜? 2.5%인데 앞으로 그때 가면은 1.5% 이하로 줄겠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놓고 본다면 무조건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서 가까운 단독주택을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빌라 값이 이 단독주택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빌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을 사서 공사비를 더해서 마진을 더하는 건데, 자,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고 보자고요. 그럼 공사비는 뭐 5년이건 7년이건 올라가겠죠. 당연히 인플레 때문에. 그런데 단독주택의 가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뛸 것 같아요. 왜? 서울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빌라 값은 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는 개발을 전제하지 않는 빌라 값이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나는 개발하고 상관없이 빌라를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축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 새 거가 10년 내에 빌라가 많이 뛸 거기 때문에 너무 낡으면은 또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10년까지는 공사비만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축 위주로 여러분들이 빌라를 사신다고 하고 10년 내에 판다라고 생각한다면 빌라 값은 떨어지기가 지금 힘든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빌라는 투자 가치가 없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자, 우리가 빌라 하면은 우리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예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빌라 수요자가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면서 빌라를 가지고 이제 재개발하는 게 시작을 했고, 2005년도 12월 달에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서 빌라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큰 서울 시내 전체에 붐이 일면서 빌라 수요자들이 3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의 수요자가 빌라 바람이 일으면서 20%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2021년 지금 수요자들, 이 30%의 수요자들이 다시 바람이 불면서 50%, 70%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 3년 동안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난다면 저는 이 빌라의 수요가 최소 60% 정도는 빌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도 빌라가 이거 투자 가치가 괜찮네, 단독주택이 없어서 빌라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네, 이런 흐름들이 저는 쭉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고 한다면 빌라라고 하더라도 물론 아파트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좀 저렴한 적은 돈으로 빌라 괜찮네라는 생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 매수 전 이것만 기억해라 해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빌라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할 일 없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제가 요 내용도 제가 정리하면 한 12분, 1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앞서서 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요거는 제가 2부에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내용 계속 앞으로 이어보실 분들은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